중년층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지금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중개사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지금 갈아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아내는 그냥 여기서 살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부부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중년층 대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갈아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세대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삶의 결실이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며 무엇보다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집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버티는 게 나을까? 이 결정 하나가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 선배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님은 25년 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샀고 1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출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 끝에 집은 완전히 내 것이 되었고 값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제법 괜찮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선배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서울 중심부로 갈아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변두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너도 나도 집을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강남으로, 목동으로, 분당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배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팔면 6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은 강남의 비슷한 크기 아파트는 12억이 넘습니다. 차액인 6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금을 다 털어도 3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3억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선배님은 올해 60이십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니 나이가 걸립니다. 6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금리가 높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연금 받아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5년 안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배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갈아타지 않으면 지금 사는 동네가 더 낙후될 것 같고 갈아타자니 빚 걱정에 노후가 불안합니다. 아내와도 의견이 다릅니다. 아내는 지금 집이 좋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서 정이 들었고 이웃들도 친하며 무엇보다 빚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안 옮기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선배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 박 사장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 사장은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집값도 2배 가까이 올랐고 대출도 다 갚았으며 주변 환경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이 신도시는 이제 한물 같다는 것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일자리도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불안했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더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갈아탈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집을 팔면 5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서 5억으로 살 만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박 사장은 고민 끝에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지금 갈아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대출받아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크며 무엇보다 나이가 많아서 리스크가 크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전문가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갈아타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더 극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용기를 내서 집을 갈아탔습니다. 서울 외곽에 살다가 강남으로 옮긴 것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드디어 강남 아줌마가 되었다고 축하했습니다. 할머니도 뿌듯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강남에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선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이전 집의 2배가 넘었고 주차비, 난방비,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이자도 매달 부담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예금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전 동네에서는 오래 살아서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새 동네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웃들도 모두 바쁜 사람들이라 인사도 잘 안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집에만 있게 되었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이전 동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가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강남짐을 팔고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전에 판 집값이 지금은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반면 강남 집값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거래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합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깊은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돈만 잃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차라리 원래 집에 그냥 있을 걸 그랬다고 매일 후회합니다. 자녀들도 왜 멀쩡한 집을 팔았냐며 원망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주변 사람 말에 현혹되어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평생 후회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대출 없이 갈아탈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는 실제 필요성입니다. 정말로 지금 집이 불편해서 옮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 목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만족도가 중요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는 나이입니다.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어서 갈아타도 회복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새 동네로 이사가면 병원도 바뀌고 약국도 바뀌며 모든 것을 새로 적응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익숙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째는 가족관계입니다.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있다면 그 근처에 사는 것이 좋고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동네를 떠나지 않는 것이 행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중년 이후에 집을 갈아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중년 이후의 부동산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조언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면 초조해지고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고 뉴스에서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을 억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더 극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용기를 내서 집을 갈아탔습니다. 서울 외곽에 살다가 강남으로 옮긴 것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드디어 강남 아줌마가 되었다고 축하했습니다. 할머니도 뿌듯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강남에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선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이전 집의 2배가 넘었고 주차비, 난방비,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이자도 매달 부담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예금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전 동네에서는 오래 살아서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새 동네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웃들도 모두 바쁜 사람들이라 인사도 잘 안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집에만 있게 되었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이전 동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가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강남 집을 팔고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전에 판 집값이 지금은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반면 강남 집값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거래세,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을 합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깊은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돈만 잃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차라리 원래 집에 그냥 있을 걸 그랬다고 매일 후회합니다. 자녀들도 왜 멀쩡한 집을 팔았냐며 원망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주변 사람 말에 현혹되어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평생 후회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대출 없이 갈아탈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는 실제 필요성입니다.